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이 녀석 BDH H 패턴 시프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BDH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슈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이슈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다리다 보면 올해 안으로 리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나중에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영상은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그때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아무래도 역시 가격이랑 기능적인 필링적인 부분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슈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그걸 먼저 얘기해버리면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나오면 지루하잖아요, 기다리기.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뒷부분에 좀 첨언하는 형식으로, 그 이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대는요, 150에서 160만 원 사이입니다. 요 가격대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아시다시피 파나텍이나 이제 프렉스나 그 100만 원 언더에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언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 나름의 하이엔드죠.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시프터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제품을 쓰시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나랑 안 맞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파나텍이랑 프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프렉스는 써보지는 못했지만 파나텍은 제가 꽤 오래 썼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프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장난감 같다, 싫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건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게 뭐 열등하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별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필링에 대한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 선호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거를 쓰면서도 분명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프렉스든 파나텍이든 이건 다 좋은데 뭐가 좀 아쉽다, 아니면 또 이것도 좋긴 한데 더 좋은 걸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기에 확실한 업그레이드나 확실한 필링의 변화를 주고 가려면 프로심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심이 가격대가 어때요, 여러분?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기존에 쓰던 시프터와 가격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퀀텀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60만원에서 한 70만원짜리 시프터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250, 300짜리를 쓰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만큼 지출을 하는데 심리적인 그 방어벽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돈이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심레이싱에 정말 열정적이고 H 패턴 시프터에 진짜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할 만큼 H 패턴 시프터의 사용 빈도가 높고 정말 이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16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사이에 이 BDH 시프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프로심을 사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 하지만 프렉스랑 파나텍 시프터는 좀 내가 쓰기에는 좀 별로다, 물론 잘 쓰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가격대와 포지션에 등장한 거죠. 근데 이 가격대와 포지션에서 필링은 하이엔드급, 플래그십급에 필적한 그런 필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MME 시프터에서 MME 시프터가 또 나왔죠. 그 가격대가 아마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하나? 아무튼 거의 비슷할 건데
그것도 H 패턴 시프터랑 시퀀셜 시프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H 패턴 시프터랑 분리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가격대 그 포지션 그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가격대의 포지션이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필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는요, 네, 상당히 좀 스티프한, 좀 뻑뻑한 느낌이 드는 필링인데 그게 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항감이 꽤 있어요. 이 힘이 좀 꽤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기도 해요. 이건 또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필링이 어떤 필링이냐면 한 번씩 이렇게 기어가 인게이징 되면서 기어가 인게이징 되는 이런 필링을 잘 에뮬레이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링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실제 차를 운전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실제 차라는 말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 차라고 하면은 보통 양산차, 포터나 베르나, 뭐 옛날 90년대 뭐 수동기어 차량들 그런 차량을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얘는 레이싱카에 달려있던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시프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차라는 기준도 너무 그 기준이 너무 많아요. 실차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시프터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실제 차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필링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제작자가 포드 에스코트 MK2 드라이버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집에 그 차량이 2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차량을 차고에 놔둬놓고 그걸 만져보면서 이 시프터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필링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외관이나 감성적인 부분도 그 필링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의 실차입니다. 그러니까 랠리 그 포드 에스코트 MK2에 관련된 그 시대에 나왔던 H 패턴 시프터 차들 그 중에서도 랠리카들의 모티브 영감을 받아서 만든 시프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차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찰진 느낌이긴 한데 저게 무슨 실차야, 내 실차는 저런 게 아닌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차랑 그 실차는 당신이 생각하는 실차랑 내가 생각하는 실차랑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실차랑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차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흡사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시프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이런 필링은 강도는 사람마다 이게 팔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장력이 꽤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은 여기 보이는 이 육각 렌치 나사를 풀어주면 됩니다. 요거를 먼저 이 큰 너트를 풀어주고 요걸 풀어준 다음에 이걸 잠그면 되고 반대로 얘를 육각 렌치 볼트를 잠그고 이 큰 너트를 잠궈버리면 이게 락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더 스티프한 느낌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파나텍이나 프로심 같은 경우에는 7단이나 리버스 기어를 넣을 때 이걸 눌러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요거는 또 다른 또 색다른 또 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넣고 그 다음에 7단, 8단은 누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제껴줘야 돼요. 제껴준 다음에 위로 올리고 그럼 7단 제껴준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8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7단이나 8단에 원하시는 포지션의 리버스 기어를 바인딩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한 요 마운팅 자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볼트가 이렇게 4개가 있죠. 이쪽에 양쪽에. 그리고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총 8개를 풀어서 이거를 옆으로 돌리면 지금 밑에 마운팅 돼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근데 이걸 옆으로 사이드 마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운팅 자유도는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프로심이랑은 다르게 얘를 뒤집어서 달 수도 있거든요. 바디가 지금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오게 마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팅 자유도는 좀 더 있는 편이고, 스로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진 않아요. 짧지는 않은데 너무 길진 않아요. 제가 이걸 왜 선택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G시트랑 벨트 텐셔너를 쓴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쓰게 되면 등과 허리와 엉덩이가 항상 시트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뻗어도 멀리 안 나가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당기면은 G시트 특성상 몸을 감싸주는 그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당길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로우가 너무 긴 거는 저한테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선택하게 된 고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로우는 프로심 같은 것보다는 이제 좀 짧다. 그렇지만 너무 짧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걸 선택하기 전에 프로심과 BDH 시프터를 비교한 유튜버의 영상을 한 서너 번 돌려보고 그 친구랑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몇 가지 이것도 어차피 그 사람 주관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 나눴던 부분에 약간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를 해서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 역시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 차이를 그 친구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 BDH를 왼쪽에 박고 프로심을 오른쪽에 박아놓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몇 가지 요소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스로우는 프로심이 더 길어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짧고 힘은 이 당기는 텐션, 미는 텐션 이거는 얘도 상당히 강한데 프로심이 그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을 원한다면 프로심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음도 얘도 상당히 크거든요. 조용한 소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막 귀를 찌르는 그런 소음은 없고요. 이게 소음이 바깥에까지 나가가지고 밖에서 책을 읽거나 거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울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집안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 친구가 말한 기준으로 볼 때는 얘보다 프로심이 소음이 훨씬 크다. 밤에 플레이하기에는 얘까지는 괜찮은데 BDH까지는 괜찮은데 프로심은 좀 부담스럽다. 와이프가 자다가 깨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주관적인 거고 환경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얘보다 프로심이 소리가 더 크다. 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필링에 대해서 선호도는 얘가 더 좋은 점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어가 물려서 들어가는 인게이징 하는 투둑투둑 기어가 한번 물려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더 좋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실차 H 패턴 시프터에 BDH가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가 더 선호가 되고, 그 프로심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크지만 이 들어가는 느낌, 슬래핑한 그런 찰진 느낌이 그 소리가 너무 좋대요. 그게 프로심이 더 좋고, 넣는 필링도 커팅 스루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사이를 밀고 촥 가르면서 촥촥 들어가는 느낌이, 그런 느낌은 또 프로심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관적인 부분, 객관적인 부분도 섞여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써보는 건데, 두 개 다 고가의 시프터에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왜 이거를 또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떤 분들이 또 이걸 선택하면 되는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슈는요, QC 이슈는 원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 제작자가 개인 제작자예요. 아들이랑 둘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문량이 워낙에 폭주하다 보니까 이게 필링은 플래그십인데 필링은 최상급인데 가격이 그 프로신보다 100만 원 이상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1년 기다려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파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 업체를 찾아서 위탁 생산 업체에 맡겼는데 거기서 이 조립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접지를 잘 못한다거나 이 솔더링을 좀 제대로 못해서 이게 좀 움직이면서 이게 좀 풀려버린다거나 이 스틱이 이게 스틱 자체가 돌아가서 풀려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개인적으로 제작할 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던 QC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제작자들이 위탁 생산 업체에 가서 직접 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판매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판매했던 부분들의 그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아시아 쪽으로는 쇼핑을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했는데 지금 아마 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물론 기존에 사신 분들은 없겠지만 아마 국내에 들어온 게 저랑 다른 분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2대 들어와서 한 분은 제가 수리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리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기계를 좀 만지시고 이해도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열어보시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조금만 엇나가도 이 기어가 들어가는 게 삑사리가 나거든요. 필링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튜닝을 잘 맞춰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